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용도 변경 절차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전례 없는 해법인데요. 특혜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 이전 계획을 내놓고도 4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건은 공장 부지 매각입니다. 공장 부지를 주거와 상업 용지로 바꿔줘야 팔아서 이전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금호타이어 측과 공장을 옮기고 가동을 멈춰야 용도 변경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가 공장 이전이 끝나기 전이라도 용도 변경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목표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잘 되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잘 되기 위해서 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동 중인 공장이라도 용지 매입 같은 절차를 거치는 등 실제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협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용도 변경 협상이라는 일종의 약속을 통해 부지 매각의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행정이라는 논란에도 송정역 주변 개발과 미래차 벨트와 연계된 빅그린 산단 일대가 광주의 위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이전 사업 의지와 고용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최소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땅값 차익에 대한 환수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기여와 그다음에 고용 안정 이 부분을 협상안에 넣어서 협의를 광주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시는 공장 이전 협상에 유연성이 생긴 만큼 사업 이행 담보 장치를 마련하고 특혜 논란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 기념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과 지역보훈단체 등은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기념 사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전사한 광주 출신의 고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씨도 오늘 오후 광주시청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에서의 행적을 이유로 광주시의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주 이슈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근심이 많은 요즘이지만 민족대명절 추석이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로 100% 온라인 예매인데요. 내일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30일과 31일은 모든 국민이 예매가 가능한데 스마트폰 사용이 여의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는 수용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나주 콜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나주시가 목요일 오전 10시 개통식 행사를 엽니다. 6개월의 시범 운행 기간에는 나주시 빛가람동 내에서만 운행되는데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시간표 없이 승객이 콜센터를 통해서 호출하면 빛가람동 내 승강장 71곳에서 승하차하는 방식입니다. 9월 1일 금요일에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막해 10월 말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2018년과 2021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개최인데요. 올해는 이건수 총감독의 기획으로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수묵을 재해석합니다. 장욱진, 백남준, 박노수 등 작고 작가를 비롯한 19개국 190여 명 작가의 작품들과 한국 수묵 화가들의 신작들이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제7회 여수음악제가 개막해 9일까지 여수 예울마루와 여수시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여수 예울마루에서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첼리스트 한지민의 개막 연주회가 열리는데요. KBS 교향악단과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실내악 시리즈가 열리고 여수시청 등에서 4차례 찾아가는 음악회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2주 이슈였습니다. 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1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안 공백을 가중시킨다는 건데요. 제주방송총국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뒤집혀졌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다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 승용차.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천여 건. 이 기간 112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건수는 10,000건을 넘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 차량을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 해당 지역경찰이 출동해 확인하는 것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급증하게 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서의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실제 제주에서 순찰차 한 대만 운영하는 파출소는 조천과 함덕 등 11곳에 이릅니다. 보통 2-3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관내가 텅 비는 상태로 관내 치안이 매우 걱정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치경찰과의 24시간 공조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업무 분담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저희들 112 지역경찰이 떠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치와 우리 국가경찰 간에 같이 공조를 한다거나.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24시간 공조체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경찰 여건상 인력이 부족해 밤 10시까지밖에 근무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특단의 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년 전 제주에서 시행됐다가 5인 신고 급증과 예산 부족으로 6개월 만에 폐지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제도입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광주 시민의 대다수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필요성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시행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3.3%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장 149일째인 어제 관람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후 호주에서 온 폴 안도노브 씨가 6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폴 안도노브 씨에게 순천사랑 상품권 100만 원을 증정하고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을 하는 등 600만 관람객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장성군 황룡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약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돼지 1000여 마리가 죽고 돈사 전체 9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 5천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말 192조 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번에 200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한전은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청년 1인 가구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20세부터 49세까지 청년 1인 가구로 나주시청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모레까지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매주 2회씩 6주간 간편식 형태의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이번 한 주 비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진도와 완도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오늘은 내륙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많겠지만 목요일 오전까지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다소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 많이 오는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은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더위도 차차 누그러질 텐데요. 아직까지는 광주와 전남의 1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나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와 해남, 강진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